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진 사례가 또 확인됐습니다. 수도권과 제주 그리고 대구 등에서 6명이 숨진 게 오늘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일단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가운데 2명은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수도권에서 나온 사망 사례부터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89살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어제부터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집안에서 쓰러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당뇨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심장 혈관 확장 시술도 2차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보건소는 A씨와 같은 날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상 반응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 여성은 지난 17일 경기도 광명시 한 의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어제 오후 갑자기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호흡곤란이 있어서 병원 가서 CPR을 했고 호전되니까 또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겼는데 21일 바로 넘자마자 돌아가신 걸로. 보건당국은 숨진 여성이 기존에 앓던 질병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례는 인천과 전북 곡창, 대전과 제주, 대구 등에서 모두 9명입니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 16일 숨진 인천 10대 청소년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제주와 대구에서도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거나 밥을 먹다가 갑자기 질식해 숨졌습니다. 대전에선 백신을 맞고 의식을 잃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사망자는 68살 남성입니다. 이틀 전 제주 시내 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백신을 맞은 뒤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어제 새벽 4시부터 목이 아프다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뒤 다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자정쯤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숨졌습니다.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음을 고려해서 사망과 백신 접종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에 지금 백신 접종 40분 만에 쓰러져 숨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78살 남성입니다. 어제 정오쯤 동네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뒤 지인과 밥을 먹다 갑자기 기도가 막혀 쓰러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는데요. 파킨슨병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 부정맥, 심방세동 등 기저질환. 이 남성은 5년 전부터 같은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이상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제품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9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이상 증상이 있는지 물었는데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의식을 잃은 사람도 나왔습니다. 대전에 사는 79살 여성입니다. 이틀 전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10시간 뒤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해 해열제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금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평소 몸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입원 당시 폐혈증 증세도 보였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백신을 맞고 숨진 남성과 같은 회사 제품을 맞았습니다. 대전시 자체 조사 결과 백신 보관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가 나온 해당 병원 2곳은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 3사람이 맞은 백신 모두 상온에 노출됐거나 침전물이 있던 백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후 4시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보건당국에 독감 백신을 맞고 숨졌다고 보고된 사람은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첫 사망 사례는 인천의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지 42시간이 지난 16일 숨졌는데 사흘 뒤 정부 발표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오후엔 대전에서 8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와 제주에서 각각 70대와 60대 남성이 숨졌고 경기도에서 접종한 서울 50대 여성과 경기에 사는 80대 남성의 사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두 건이 더 있는데 이는 사인이 백신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유족 판단으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사례는 조금 전 들어온 현지 조사 결과 일단 질식사가 사인인 걸로 알려졌고 보건당국도 조금 전 공식 인정했습니다. 사망자 관련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제각각입니다. 지역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나이도 고령층이 대부분이지만 10대와 50대 중년층 사망자도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7명 중에 5명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았지만 2명은 건강한 상태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어떤 백신을 맞았을까요? 제조사별로 다시 분류를 해봤습니다. 보령 바이오파마 제품이 3건, 녹십자 2건, SK 바이오사이언스 2건, 그리고 한국 백신과 LG화학 각각 1건씩입니다. 국가 조달 계약을 맺은 백신 제조사가 모두 7곳인데 이 중 5곳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제조본의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경우도 아직은 없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을 당장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신 자체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망 사례를 분석했더니 특정 백신을 맞았다거나 또 특정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인데 부검이나 의료기록 조사 등 더 정밀한 분석 뒤에 최종 판단을 할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방금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사례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2명은 백신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사망한 9명과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국에 56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에게 특별한 중증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이 국가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사망자들의 사인과 접종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사망자 2명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중증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고 사람에 따라 면역 반응이 제각각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하면 호흡이 어렵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접종을 맞으시고 뭔가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시간이 한 2-3시간으로 상당히 짧은 그런 사례인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사람은 25명입니다. 이 중 이상 반응으로 인정된 경우는 1명입니다. 질병청은 고령자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고 접종 후에도 최소 15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백신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에 대비를 해달라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1297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9명이고요. 물론 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안전하게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좀 지켜줬으면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맞는 걸 피해야 한다. 이런 건강 상태는 좀 피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열이 있으면 백신을 맞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열이 있을 땐 당연히 맞으시면 안 되지만
평상시보다 좀 피곤하거나 나른하거나 힘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되면 몸의 면역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체 형성은 잘 형성이 되지 않는 반면에 백신으로 의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간혹 가다가 발열이 38도 이상 난다든지 입맛이 없거나 많이 피곤해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또 접종을 하기 전에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지금 몸 상태에 대해서는 병원에 다 얘기를 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얘기해야 할까요? 이제 고령자인 경우는 심장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라든지 심장이 안 좋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뭐 뇌졸중이 있다든지 이런 기저 질환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알레르기, 뭐 두드러기가 잘 나는 그런 질환이 있다든지 뭐 계란에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과거에 백신 접종을 했더니 발열이 심하게 나거나 약간 어지럽거나 호흡곤란이 있었던 이런 적이 있는 거는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질병관리청이 일단 그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2명은 이 백신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작용에 혹시 취약한 기저질환자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반응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수에서는 올 수 있지만 이 부작용 같은 경우는 그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그 정도로 굉장히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나필락시스라는 부작용에 반응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작용의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작용 때문에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외부의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인체 면역계에서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 화학 물질에 의해서 몸에서 두드러기처럼 발진이 돋으면서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다든지 구역질 구토가 난다든지 갑자기 숨이 답답한 경우에는 말씀드린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서 에피네프린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생애 처음 백신을 맞거나 고령자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에 반드시 병원에서 조금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병원에서 빨리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서 빨리 진료를 받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네네.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고령층의 기저질환자들이 더 사망자도 많았고 네. 또 몸 상태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아무래도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기 어려울 텐데 좀 조언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17세 소년 같은 경우도 어머님이 아침에 발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사망하신 분들도 보통 보면 혼자 계시다가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영유아라든지 이렇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백신을 처음 접종하거나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고 온 날은 가족들이 옆에서 조금 경과를 봐주시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좀 자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고령층의 기저질환자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사망한 이분들도 인과관계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사망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으실 텐데 특히 그 중에서 2009년 사례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이가혁 기자가 팩트 체크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